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마찬가지이시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모두 많이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물론 지난달 20일까지 이어졌던 급락장세에서 느꼈던 공포심리는 많이 없어지셨겠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재미도 없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도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의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던 것이지 개별 종목단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를 월등히 앞서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오늘같이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상승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극심한 답답함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간은 꼭 버텨내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사람 심리상 급격한 하락 장세를 한번 겪고 나면 보상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본전에 가까워졌다면 본전이라도 챙겨야겠다는 본전 심리, 그리고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하는 손절 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저항을 받게 되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답답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답답한 심리 속에서 매도세가 점점 늘면서 시장은 다시 하락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W자 형태로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런 바닥에서 상승 반전하는 구간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W자를 만들면서 상승 반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세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답답한 마음이 커지면서 매도세의 상승과 함께 다시 꺾일 수 있으며 그 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답답한 구간, 그리고 다시 꺾여서 쌍바닥을 만들러가는 하락 조정 구간이 나올 경우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제일 버티기 힘든 구간입니다. 특히나 작년과 같이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시장에 익숙해지신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시장 자체가 오히려 비이상적으로 느껴지는 장세일 거예요. 작년의 경우를 생각하면 주식은 그냥 아무 종목이나 투자를 해도 다 금방금방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속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시장이 평범한 시장이고 지금같이 답답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과거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 10년간 시장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박스권 장세 안에서 움직여 왔으며 이게 정상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렇게 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던 시장을 주식시장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로 앞으로 이어질 시장에서 버텨나가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잘 적응해 나가시려면 작년 같은 시장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다시 그 전 10년과 같은 시장을 예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좋은 개별 기업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다시 꺾이면서 하락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 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고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움직이셔서 좋은 종목들을 잘 사모으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바로 올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중 열처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을 하는 부분은 이 플렉시블 PICF라는 장비로 현재 폴더블 폰 등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열처리 공정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지금 시장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폴더블 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 명확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트론이라는 기업의 상반기 매출 또한 이쪽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된 상황이며 비아트론의 주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에 따라서 비아트론과 같은 OLED 관련 업체들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 상반기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매출 비중이 94%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의 매출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작년 동기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장비의 매출과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는 150억 원에서 올해는 이렇게 400억 원 가까이 큰 폭으로 매출이 늘어난 상황이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증대로 인해서 플렉시블 관련 매출은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아트론의 부채 비율은 22%밖에 안 되는 상황에 유보율은 2,415%나 될 정도로 높아요. 즉 회사에 빚은 없고 돈을 벌어서 쌓아둔 잉여금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로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며 절대로 망할 일은 없는 회사라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가총액 1,000억 원대의 소형주들에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없고 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은 회사 운영이 힘들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 회사의 빚은 얼마나 되는지 유보율을 보면서 쌓아둔 잉여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테마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가 탄탄한 회사인지 혹시 테마와 연결된 이슈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도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지는 않을 기업인지 등을 잘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비아트론은 재무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주당 이익은 146원 플러스 380원으로 526원인 상황에 현재는 하반기 실적 또한 더 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526원에 447원 더하기 257원을 하면 1230원으로 현재 주가는 이 주당 이익 대비해서 퍼가 8.6배 정도로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을 보시면 비아트론의 주가는 이렇게 과거 2016년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큰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하락과 함께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하락 파동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그 후에 상승 파동으로 전환될 때는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는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를 하면서 역배열 구조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이렇게 상승 쪽으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는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 파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현재는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곧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매수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사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멘트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지난 6월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면서 올 하반기 시멘트 업체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또한 계속해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이러한 실적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경우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상승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은 이렇게 소폭 감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시멘트 가격 인상이 적용되면서 매출 상승과 함께 이익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렇게 올 상반기 주당 이익은 1,020원이며 여기에 보수적으로 하반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예상한다면 올해 예상 주당 이익은 3,300원 수준이며 현재 주가는 이익 대비해서 퍼가 10.4배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시멘트 값이 인상된 것을 고려한다면 퍼는 10배 미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 아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일현대시멘트의 경우에는 최근 매년 배당금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으며 작년에는 1,1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만큼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3.1%로 이 또한 투자에 있어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부채 비율은 80%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며 유보율은 240%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년 흑자를 통해서 유보율을 올려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중반까지 약 2년간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이런 식의 헤드앤숄더 패턴을 거꾸로 돌려놓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던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서 진행을 하면서 파동의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상승 추세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이 하락 파동 구간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며 곧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 시점부터 이동평균선 구조상 정배열 구조에서 역배열로 넘어오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현재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상승 돌파를 한 후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 두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봉상에서도 위에는 이 정도 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추가 하락폭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접근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일현대시멘트는 최근 시장의 하락과 함께 깊은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되며 6년 만에 이루어진 시멘트값 인상과 주택 건설 경기 호조로 인해서 이제는 곧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되며 추세적인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기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 꼭 알아주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